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실하게 어떤 분포인지 가르쳐줬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해가는 것은 뭐 NP 이렇게 구해간다 라는 사실을 알면 100 곱하기 2분의 1에서 50입니다라고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이항정리의 가장 기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주어져 있습니다. 뭐 변수 변화를 좀 해서 값이 좀 나왔는데 변수 변화의 의미를 좀 잘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expectation y를 구하게 되면 좀 식 자체가 이렇게 변환되어 있으니까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런 결과가 되겠고요. 결과 자체가 30 이렇게 좀 나왔으니까 30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15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분산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건 좀 a제곱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분산 자체가 또 9가 되어 있으니까 9a제곱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 1이다. a 값은 그러면 또 이제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입니다 라고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은 그럼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죠? 이때 이제 두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15에다가 16 해서 3분의 1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변수 변환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뭐 지금 요게 뭐 변수 변환 식이죠. 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주어졌을 때 제곱 평균 좀 물어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요 사실 좀 아는지 질문 던지는 거죠. 이제 제곱의 평균을 좀 물어보게 되면 뭐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좀 더하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분산은 제곱해서 4를 쓰면 되겠고요. 평균은 5가 되어 있으니까 제곱해서 2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29입니다 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분산 구해가는 절차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80보다 작을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뭐 대략적인 정규분포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평균이 좀 100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80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들을 질문 던질 거죠. 수식 형태로 좀 살펴서 계산을 좀 들어가게 되면 뭐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80에서 10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0 처리되는 거니까 뭐 채택값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좀 작은 그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까지 확률이 0.477이 됐으니까 0.5에서 0.477이 값을 좀 빼면 정답이 돼가는, 즉 1번 0.028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 이항분포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 물어봤는데요.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뭐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좀 더하게 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좀 그럼 어떻게 구했습니까? NP 이렇게 처리가는 거니까 16입니다 구하면 되겠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또 4분의 3을 좀 더 곱하게 해주니까 12 이렇게 좀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12에다가 16의 제곱을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의 제곱이 256인가요? 256 여기다 그러면 더하겠으니까 26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제곱 평균 구해가는 수식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5까지 주어져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의 값을 물어봤는데 연속에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개념이니까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일단은 뭐 앞쪽 부분 이제 사다리꼴 형태의 좀 넓이가 되니까 2분의 1 a에다가 2a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가로 길이가 2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 또 2a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3이니까 2분의 3, 3은 9a에다가 여기는 또 이렇게 약분해주면 뭐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분의, 아유, 약분 괜히 했는데요. 2분의 좀 통분해야 되니까 4에다가 13a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계산 결과 이제 확률의 총합이 1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 상수 A 값을 물어봤으니까 13분의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연속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넓이, 이 부분들이 확률을 나타내준다. 넓이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다 라는 사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이 선확률별수 x가 가지는 변수 값이 2, 4, 6 주어져 있고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k값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라는 사실 좀 이용해 가면 되겠죠. 2분의 k에다가 변수 x 값이 2, 4, 6 되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좀 1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6k가 1 됐으니까 k값은 뭐 6분의 1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질량 함수 자체가 주어져 있고 변수 주어져 있고 그럼 확률의 총합 이렇게 구해가는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이론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k에 대해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의 총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확률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좀 살짝 살펴보게 되면 1일 때 3k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죠. 1일 때 이렇게 3k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4를 좀 대입해주면 0 되는 거니까 2, 3, 4 이렇게 좀 갔을 때 이렇게 돼서 이제 0 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넓이를 좀 구하면 되니까 가로 길이 4에다가 높이 3k 처리해주면 확률의 총합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6분의 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좀 3 처리해서 0부터 3까지 좀 확률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x 값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구해가 있는 부분들은 함수식을 중간에 또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러면 3부터 4까지 확률을 이용해서, 즉 1 빼기 변수 x 자체가 3부터 4까지 확률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1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1의 가로 길이는 1에다가 세로 길이가 k인데 k 값이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분의 1 됐으니까 12분의 1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0부터 3까지 확률 이런 부분들 중간에 이렇게 함수식 달라지는 부분들 보고 이렇게 센스 있게 전체에서 좀 빼기 한 이런 부분들, 그 전에 또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주어진 부분들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한 송이 당도는 16브릭스이고 표준 편차가 2브릭스인 정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18브릭스 이상인 것은 전체 몇 %가 되느냐? 지금 질문 던진 거죠. 대략적인 또 여기 모양을 또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16인데 18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x 자체가 이제 18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면 되겠죠. 2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보다 클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확률이 또 0.3413 되어 있으니까 0.5에서 0.3413을 좀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1587 이렇게 되는가요? 0.1587.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에 대해서 15.87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주어진 부분들 상황 판단하는 내용 살짝 좀 메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형태에 가서 이제 표준화 과정이죠.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가 아닌 표준화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1보다 클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하는 부분을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제 이항분포가 되죠. 근데 이런 이항분포에서 1보다 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1보다 클 확률을 풀어본다는 얘기는 한 번 일어날 때부터 5번 일어날 때까지 모두 구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한 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확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빼서 풀이해가는 것이 풀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5번 중에서 0번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5제곱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의 5제곱이 243이 되죠. 그러니까 243에서 2의 5제곱인 32를 좀 빼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11이 되나요? 211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다 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전체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빼는 거다 라는 독립시행 확률 문제라고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도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8이고 fx 그래프는 4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0부터 8까지 이렇게 되는데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0, 2, 4, 6, 8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2부터 4까지 확률은 6부터 8까지 확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2부터 6까지 확률 구하는 거니까 2부터 4까지 확률 이 부분들은 뭐 확률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뭐 대칭 구조니까 PP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6부터 8까지 확률은 5분의 3 P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2부터 4까지 확률 부분이 됐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5분의 8P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확률의 총합이 1에서 이제 절반이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P는 이꼴 8분의 5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2부터 6까지 확률이니까 2P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8분의 5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a 값하고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확률의 총합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3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1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a 값은 2분의 1이니까 a 값은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열심히 변수하고 확률을 곱하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소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10A 이렇게 처리해서 뭐 13A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A 값이 줘져 있으니까 6분의 1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면 6분의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약분하게 되면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서 3분의 7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산확률 분포표 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의 일부가 좀 나온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광교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y도 정규분포를 좀 따라갑니다. x의 확률 변수 fx와 두 확률밀도 함수 사이의 관계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킵니다. 변수 x는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요. 12하고 20 합하면 32의 절반 16이죠.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4 이 정도를 좀 대입하게 되면 f16 플러스 x 부분하고 f16 마이너스 x 부분 이제 서로 같게 되는 거죠. x는 16이 대칭축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와, 요것도 표현식이 좀 변형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게 써 있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fx 부분들은 16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평균이 16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변수 x에서 평균이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15보다 클 이 확률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y 부분들은 평균이 17이었죠. 17 이렇게 처리되는데 19보다 좀 작을 확률이 됐습니까? 19보다 좀 작을 확률이 이렇게 좀 처리될 때 그 확률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이제 한쪽은 이제 음수 양수가 되는데 절대값이 서로 이제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표준화 과정 보게 되면 변수 x는 2분의 16에서 15를 빼면 원래 이제 15에서 빼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절대값 해야 되니까 16에서 빼면 1이 되겠고요. 변수 y 부분은 시그마 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9에서 17을 빼는 거니까 2입니다라고 해서 계산이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 큰 틀에서 좀 간단하게 좀 연산을 좀 진행하게 되면 뭐 시그마 값이 4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 x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좀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값을 계산하게 되면 평균이 16이었으니까 또 계산하니까 17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2분의 1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1일 때의 2분의 1 때의 이 저기 확률 자체가 0.192로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0점을 좀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0.691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함수 표현 형태에서 변형돼서 평균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 i 부분은 이제 시그마 값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뜻파악해서 그죠? 표준화 과정에서 뜻파악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한 번 일어날 확률하고 두 번 일어날 확률을 좀 갖다 대는데 뭐 이항분포는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n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럼 p가 한 번, q가 n-1번 이렇게 일어날 확률 구하면 되죠. 이곳에다 13을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2 곱하기 n번 중에서 두 번 p 제곱에 q의 n-2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않고 계산을 좀 차분하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13n에다가 이것은 q가 남았고 여기는 2에다가 2분의 n 이렇게 남고 여기 또 p 이렇게 좀 남는 건가요? 이렇게 좀 소거가 되고 n도 좀 소거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13q는 이제 1-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n-1 또 p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들을 좀 알아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또 더 가르쳐 줬는데 기대값을 좀 이렇게 되는데 기대값은 이제 np 되겠고 np 값은 이제 9입니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역시 이것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3-13p 되겠고 전개할 때 np 부분을 9로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이항시키니까 12p가 되겠고 그럼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뭐 그러면은 p 값은 또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p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p 값이 구해져 있다.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n이 그럼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좀 대입해주면 27 이렇게 처리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산 이렇게 되는데 뭐 바리안스 x는 이꼴 npq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뭐 27에다가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6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항분포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이다 라는 사실에서부터 독립시행의 확률을 양정리 형태 뭐 일반항 쓰듯이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NP 이렇게 가르쳐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을 좀 차분하게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차례 던져서 나오는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B하고 3,3 거리가 3 이하가 되면 10점, 9 이하가 되면 2점을 부여한다라고 되는데요.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 뭐 9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100번 반복한다라는데 일단 좀 확률을 좀 구해야 되겠죠. A 값이 1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계산해서 뭐 4 처리돼 있으니까 B 값은 그러면 1 나오더라도 되는 거죠. 1, 2, 3, 4, 5 6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6만 아니면 되겠군요. 6만 되게 6 되면 이제 9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볍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A 값이 2가 됐을 때도 그럼 요게 1이 되니까 또 1, 2, 3, 4, 5 해서 또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 3이 되게 되면 뭐 여기 0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1, 2, 3, 4, 5, 6, 6가지가 다 되는 건가요? 됐죠? 그다음에 4가 됐을 때는 또 1, 2, 3, 4, 5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5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5가 되면 또 2제곱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이 되게 되면 여기가 뭐 3 처리됐으니까 6,3 여기 6 때는 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가 5, 5, 6, 5, 5 이렇게 되니까 26에 27이 되는 거예요. 27 이렇게 되는데 전체는 뭐 36분에서 계산되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B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이제 100번 한다 이런 얘기죠. 100에서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75번이 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75번 좀 나왔을 때 10 이하인 75번 되는데 이때 이제 10점 나머지는 이제 감점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10점을 얻으니까 이제 750점을 얻겠고요. 나머지 이제 25번은 이제 감점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기대값은 70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문제에서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하고 3,3 사이에 오면 거리를 구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나중에는 뭐 기대값을 구해간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확률을 해서 4분의 3 이게 이제 이항분포를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75번에 그 아닌 경우가 25번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요 사실들 요거 좀 차분하게 구해가면 그 다음에는 뭐 기대값은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입학 정원이 40명인 A학과는 성적 순회에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한 학생이 2,000명이고 평균 표준편차 조회됐을 때 최저 합격점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대략적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평균이 좀 얼마나 그죠? 340점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일단은 뭐 합격하려면 이제 명수로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2,000명 중에서 40등 요 안에 들어가야 될 이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확률이 이렇게 좀 처리되면 200분의 4니까 100분의 2니까 0.02가 되는 최소 이 정도 안에는 성적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을 좀 몰라서 k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우리가 변수 이 x 값이 이제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의 k-340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값이 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0인데 여기 이제 2.05 했을 때 0.48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20분의 k-340 이 결과가 2.05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k 값은 340에다가 20을 곱하면은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41이 되는가요? 41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81점은 좀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미지수를 좀 K를 주고 대신 좀 뒤에 확률을 좀 가르쳐 준 내용이니까 그런 뜻밖에 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z도 역시 정규분포. 아이고, z는 이거 뭐 표준 정규분포인데요. 알겠습니다. 확률 별도 함수 fx, gx 사이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켜 갑니다. 시그마 값은 이제 0과 1 사이 정도의 시그마 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 만나는 좌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들 좀 침착하게 좀 대응해서 이제 풀어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표준화 과정을 봤을 때 확률이 0.1838 이렇게 되는데 뭐 절반 형태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면 확률이 0.0919 이 정도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보게 되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z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정기분니까 뭐 1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써야 된다면 이제 z 값이 이렇게 보다 작을 확률 빼기 p z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써야 되는데 절대값을 참 시식을 좀 제대로 좀 잘 안 써가지고 얼렁뚱땅하면 안 되겠죠.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 분의 1보다 작을 확률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는 게 이제 0.19 1919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은 뭐 1이라는 부분들이 확실하니까 34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3413에다가 좀 더하게 해주면 0.433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433이 해당하는 거니까 1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1 값이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시그마 값은 3분의 2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지금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표준화 부분들이 더 위쪽인지 이 부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좀 범위를 가르쳐 줘서 fx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크다라는 이런 사실들 위쪽에 있다라는 사실들 이런 거 좀 알 수 있게 좀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표준 정규분포 값은 뭐 1이 좀 확실한 거니까 3413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또 넓이 차가 0.0919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좀 이해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5 이상이 나오는 눈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는데 뭐 5 이상 되면 5하고 6 되는 거니까 확률 자체는 뭐 3분의 1이 되는 거죠. 확률 질량 합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x가 뭐 x번 이렇게 나올 확률은 몇 번 던진다고 했죠? 3번 던진다고 하네요. 3번 중에서 뭐 x번 나왔습니다. 뭐 5분의 3분의 1인데 또 5분의 1 쓰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3분의 1에 x제곱 처리되겠고 3분의 2에 그러면 3-x제곱 해서 식을 점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질량함수식 가볍게 좀 처리가 됐고요. 1보다 좀 작은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는 뭐 x가 0번일 확률하고 x가 1일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절차니까 연산을 좀 하면 되겠죠. 3번 중에서 0번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분의 2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 중에서 한 번 하면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27로 좀 통분하듯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4, 3, 12 이렇게 처리해서 27분의 2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항 분포처럼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뭐 이렇게 반복하는 거니까 이항 분포로 이루어진 시행, 독립 시행 이렇게 돼서 뭐 질량 함수 자체가 뭐 이항 분포 일반항 구하는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 1보다 작을 확률 자체가 0하고 1인 사실 좀 확실하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할 때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뭐 ab 합 자체가 3분의 2가 된다는 뭐 간단한 식을 좀 먼저 세울 수가 있겠죠. 확률의 총합이 1 이렇게 되는데 변수가 2일 때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ab 더하면 3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분산을 좀 구해가려면 절차를 좀 거쳐야 되죠. 일단 뭐 평균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a에다가 3b에다가 3분의 2 계산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엔 뭐 제곱의 평균 또 고쳐야 되죠. a에다가 9b에다가 3분의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뭐 이런 과정 거쳐서 이제 우리가 좀 분산을 좀 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문자가 좀 두 개 있으면 좀 불편한 거니까 a 더하기 p 요 결과를 좀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a 값은 3분의 2 마이너스 b 이런 걸 좀 처리하게 되면 여기 3분의 1 더하니까 3분의 4에다가 빼기 하더라도 2b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a 값이 3분의 1을 좀 더하기니까 3분의 6이면 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8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좀 세워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2 대표면 3분의 2 되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뭐 제곱을 한 결과는 2 더하기 8b 되겠고, 어이구 평균해지면 어이구 2b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이런 형태 해서 식을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과정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해야죠. 마이너스 4b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4, 4, 16 3분의 1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다. 여기 또 8b가 있죠. 24니까 플러스 3분의 8b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4에서 3분의 16을 또 빼는 그런 형태의 좀 식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중요한 것은 b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됐는데 꼭지점의 b 값 자체를 좀 구해가면 되죠.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의 처리니까 3분의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b 값이 3분의 1 이렇게 좀 나왔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a 더하기 b가 이제 3분의 2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가볍게 또 a 값도 3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분산이 최대가 되는 AP 값을 구하면 되죠. 분산 자체를 구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각각 3분의 1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확률의 종합, 평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거쳐서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 미지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뭐 대입을 하게 되면 2차 함수 형태가 돼서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큰 틀에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광교 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0부터 192까지 정수고 확률은 또 2분의 0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는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독립 시행에 확률되어 있으니까 이항부 풀란 얘기죠. 192번 시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나올 확률이 p다라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분산 자체가 좀 3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분산을 좀 구해 가려면 192에다가 p에다가 1-p 이렇게 좀 곱하기 한 이 결과가 지금 36 이렇게 좀 나온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6이 약분되는 거죠. 6, 3, 18에다가 6이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한 번 더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6p는 있고 1-p에다가 이제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16p 제곱 마이너스 16p 더하기 3은 있고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가 좀 되는 거겠죠. 4, 4에 1, 3에서 처리하게 되면 12,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P값은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확률 자체가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항분포 다시 쓰게 되면 192에 4분의 1 처리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시행횟수가 좀 충분히 큰 거니까 정기분포를 따라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 16에다가 4, 8, 32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사는 뭐 3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36보다 크고 54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6, 54, 36, 54 숫자를 좀 까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는데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좀 고쳐가면 되겠죠. 6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48을 좀 빼면 어떻게 됐습니까? 2에다가 6 처리되겠고 48이면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Z값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좀 작을 확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에서 2에 해당하는 값하고 1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7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단 5에다가 그 다음에는 8에다가 그 다음에는 1일 되겠죠. 그러면 0.8185 해서 최종탑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가 뭐 이항분포를 나타내주는 식이니까 이항분포로 이루어진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요. 이항분포란 이항분포는 사실들을 알아서 이항분포의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서 이렇게 좀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평균 분산 구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좀 학습이 좀 잘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건기 오시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히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항 분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뭐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